나이 들수록 드러나는 진짜 품격.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곁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어떤 분은 말 한마디에 주변이 불편해지는 경우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학벌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심지어 외모도 아닙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신제같이 국평천하, 자신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신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무엇을 덜어내는가, 무엇을 조용히 감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요즘 거리를 나가보면 60 넘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젊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고 어떤 분은 나이를 내세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품격의 차이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존경은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명심보감 입교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그 덕을 싸되 드러내지 않는다. 진짜 귀티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쌓이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말없이 그늘을 만들듯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드러내려 하지 않나요? 과거 자랑, 경험 자랑, 자식 자랑. 제 이웃의 75 되신 박 선생님이 계십니다. 동네에서 참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이분이 특별히 잘난 게 없습니다. 큰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분을 찾을까요? 곁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에 허세가 없고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묻어납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한 것은 밖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기르는 것이다.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옷을 걸친다고 비싼 차를 탄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 말과 행동의 선택, 그 속에서 천천히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후 진짜 품격을 만드는 5가지 습관을 명심보감의 지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가진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꿈꾸시나요? 나이 들어서도 사람들이 찾는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봅시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사람들의 비밀을 말입니다. 사실 나이 든다는 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젊을 땐 몰랐던 진리죠. 그래서 명심보감은 늘 빼기의 지혜를 말합니다. 더하기보다 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빼기를 해낸 사람만이 진짜 품격을 얻습니다. 첫째, 말의 양보다 말의 무게를 먼저 생각한다. 명심보감 개성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종구입 화종구출. 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결국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보면 두 부류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말을 쏟아내시는 분과 꼭 필요할 때만 짧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엔 말 많은 분이 인기 있어 보입니다. 재미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조용하신 분 주변에 사람이 더 많이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집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 한 말과 저 사람 앞에서 한 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반대로 말을 아끼는 사람은 한마디 할 때마다 무게가 실립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72살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땐 말이 많았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임에서도 항상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갑 넘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확 줄었어요. 대신 남의 말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 걱정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 우울하신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셨어요.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말입니다. 예전엔 모임만 가면 떠들다 돌아왔는데 이젠 조용히 듣고 꼭 필요한 말만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김 선생님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다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같은 말이라도 말을 아끼는 사람이 하면 무게가 다릅니다. 명심보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이 있고 일이 많으면 반드시 후회가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후회되는 일 중에 말과 관련 없는 게 얼마나 되나요? 대부분 말 때문입니다.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안 꺼내도 될 이야기를 꺼내서, 안 참견해도 될 일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명심보감은 침묵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말의 질을 높이라는 겁니다. 100마디 빈말보다 한마디 진심이 낫습니다. 1000마디 헛소리보다 10마디 지혜가 낫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젊은이의 100마디보다 무거워야 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을 적게 하면 기가 온전해지고 욕심을 적게 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말을 줄이는 것, 그게 바로 길을 기르는 첫걸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기가 중요한데 그 길을 세워나가게 하는 게 바로 쓸데없는 말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 속에 오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평가하지 않고 그저 자기 경험을 담담히 나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나이 들수록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로 승부해야 합니다. 둘째, 드러내지 않아도 될 것은 조용히 감춘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에 도는 그득하나 스스로 넘치지 않는다. 자연을 보세요. 가장 아름다운 꽃들은 조용히 핍니다. 가장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진짜 귀한 것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드러내려 합니다. 과거의 영광, 자식의 성공, 가진 것들. 마치 그걸 보여줘야 인정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반대로 말합니다. 진짜 군자는 덕을 숨긴다고 말입니다. 68세의 이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젊었을 땐 중견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업계에서도 꽤 알려진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하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으십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분이 뭐 하던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친절한 동네 할아버지로만 알죠. 가끔 젊은이들이 사업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때 조용히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정말 실질적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거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답니다. 사장님, 왜 과거 이야기를 안 하세요? 자랑할 만한데. 그때 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걸 꺼내는 순간 현재가 초라해 보이거든. 명심보감의 지혜가 그대로 담긴 말씀입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를 드러내지 말고 덕을 쌓으라. 재주는 드러낼수록 미움받고 덕은 쌓을수록 존경받는다.
나이 들어서 드러내고 싶은 것들, 대부분 재주의 영역입니다. 과거의 성공, 쌓아온 경력, 가진 것들. 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순간 품격이 떨어집니다. 왜일까요? 드러낸다는 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지금의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진짜 당당한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납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정말 품격 있는 어르신들은 과거를 들먹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에 충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귀티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지나간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에 조급해하지 말라. 특히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 자랑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디 다니는데, 우리 딸이 뭐 하는데. 물론 자식이 자랑스러운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듣는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장점도 말하지 말라. 자식은 내 장점의 연장선입니다. 그걸 자랑하는 건 결국 나를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품격은 그런 것들을 조용히 감추는 데서 나옵니다.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숨긴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지만 굳이 꺼내지 않는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바로 품격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셋째,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에 쉽게 끼어들지 않는다. 명심보감 개성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논하는 것은 화를 부르고 자기를 반성하는 것은 복을 부른다. 나이 들수록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많이 경험했다는 이유로 남의 삶에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동네 카페에 가보면 이런 대화를 자주 듣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말이야, 저 젊은이가 요즘, 옆집 아들이 아직도. 모두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들입니다. 선의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분명히 말합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70세 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이분도 참견을 많이 하셨답니다. 며느리 교육부터 손주 양육, 심지어 이웃집 일까지.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 당연히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어머님, 제 인생은 제가 살게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최 선생님을 바꿨습니다. 그동안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간섭이었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그날 이후 최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십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의 업이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모릅니다. 남의 삶 속 사정을, 남의 마음 속 고민을.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쉽게 평가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나? 왜 아이를 안 낳나? 왜 회사를 그만두나?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때가 다르면 법도 다르다고. 우리 때의 기준으로 지금을 재단할 수 없습니다. 65세방 여사님은 요즘 젊은 직원들과 일하십니다. 실버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데 20대 사장님 밑에서 일하십니다.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답니다. 젊은이들 일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됐죠. 하지만 박 여사님은 참았습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는 말을 꾹 눌렀습니다. 대신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젊은 사장님이 설명해 줬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제야 박 여사님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몰랐던 게 많구나. 내 방식이 항상 옳은 건 아니구나. 명심보감 천명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높다 하지 않고 땅은 스스로 두텁다 하지 않는다. 진짜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남의 삶을 평가하는 말, 그건 오만에서 나옵니다. 내가 더 안다는, 내가 더 옳다는 오만. 하지만 세상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품격입니다. 명심보감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조심하면 재앙을 피하고 혀를 다스리면 화를 막는다. 남의 삶에 대한 평가, 그게 바로 화의 씨앗입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참아야 합니다. 쉽게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남의 일에 말이 없습니다. 자기 일에도 말이 적은데 하물며 남의 일에야 그저 조용히 자기 길을 갑니다. 그게 바로 진짜 품격입니다. 나이 들수록 남의 삶은 남에게 맡기고 내 삶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잘난 과거보다 단정한 오늘을 선택한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리지 말라. 오직 오늘만이 진짜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과거에 매달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잘 나갔는데. 동네 노인정에 가보면 과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내가 젊었을 땐, 내가 일할 땐, 내가 잘 나갈 땐 모두 과거형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마치 삶이 이미 끝난 것처럼 과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명심보감은 이걸 경계합니다. 73정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정말 잘 나가셨습니다. 공무원 고위직까지 지내셨고 퇴직 후에도 여러 단체 회장을 하셨죠. 동네에서도 유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끊으셨어요. 대신 지금에 집중하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시고 점심엔 도서관에서 책 읽으시고 저녁엔 동네 봉사활동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전 이야기를 꺼내면 웃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건 옛날이고 지금이 더 좋아요. 명심보감 입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늙어서도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늙지 않은 것과 같다. 정 선생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배우십니다. 스마트폰도 배우시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공부하십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좋아합니다. 꼰대 같지 않으니까요. 과거를 들먹이지 않으니까요.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건 죽은 것이고 현재를 사는 건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건 이미 지나간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으면 현재가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과거를 내려놓으면 현재가 빛납니다. 단정한 오늘 하나가 잘난 과거 100개보다 귀합니다. 68세 김 여사님은 매일 아침 옷차림에 신경 쓰십니다. 집에만 있어도 단정하게 입으십니다. 머리도 매일 빗으시고 화장도 가볍게 하십니다. 누가 물었답니다. 집에만 있는데 왜 그렇게 차려입으세요? 김 여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죠. 거울 볼 때마다 초라하고 싶지 않아서요. 명심보감 성심편의 가르침 그대로입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단정해야 한다고.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쉽게 퇴색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단정함은 매일 새롭습니다. 어제 단정했어도 오늘 또 단정해야 합니다. 과거는 한 번이지만 오늘은 매일입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현재를 가꾸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지금 내 태도가, 지금 내 습관이 바로 나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나를 증명합니다. 귀티는 과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 나옵니다. 다섯째, 나이보다 태도로 존중받기를 바란다. 명심보감 개성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존경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덕에서 나온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나이만 내세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많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연장자니 대접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하철을 타보세요. 어떤 어르신은 조용히 서 계십니다. 자리를 양보받아도 공손히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어르신은 다릅니다. 큰 소리로 자리를 요구하고 젊은이들을 나무랍니다. 똑같이 나이가 많은데 대접이 다릅니다. 왜일까요? 태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71세 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정말 존경받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나이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배우려고 하십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히 물어보십니다. 어느 날 20대 청년이 말했답니다. 선생님, 요즘 어르신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다르세요. 안 선생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나이 먹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니야. 배울 건 배워야지. 명심보감의 가르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스스로 높다 하지 않아도 높고, 낮은 자리는 스스로 높다 해도 높지 않다. 존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를 내세워 억지로 받는 존경은 진짜 존경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세요. 예전보다 어른 공경이 덜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나이만으로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신 태도를 봅니다. 진짜 존경할 만한 어른에게는 더 공손합니다. 68세 송 선생님은 동네 청년들의 멘토입니다. 사업 고민도 들어주시고 인생 조언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특별한 건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강요하면 반발하고 권유하면 따른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강요가 아니라 권유로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먹이는 약은 쓰지만 스스로 찾는 약은 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존경받고 싶은 이유가 뭔가요?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만약 나이만이 이유라면 그건 진짜 존경이 아닙니다.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속을 채우라고. 75세의 이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절대 갑질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아도 항상 감사하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많다고, 돈을 낸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요양보호사들이 이 할머니를 더 잘 모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명심보감 입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서 공경하면 아래서 섬기고, 위에서 거만하면 아래서 멀리한다. 나이가 위라고 거만하면 젊은이들은 멀리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존경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겸손한 태도, 배려하는 태도, 감사하는 태도. 그게 바로 귀티입니다. 나이 들수록 나이를 내세우지 말고 태도를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게 명심보감이 말하는 진짜 품격입니다. 여기까지 명심보감이 말하는 60대 이후 품격을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말의 양을 줄이고, 드러냄을 감추고, 평가를 삼가고, 과거를 내려놓고,
태도로 존중받기.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빼기입니다. 명심보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것,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 젊었을 땐 채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식도 채우고, 돈도 채우고, 명예도 채웠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반대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78세 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젊어서는 가방을 채우느라 바빴고, 늙어서는 가방을 비우느라 바쁘다. 정말 명언입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긴 말입니다. 가득 차면 넘치고 비우면 채워진다. 생각해보세요. 오늘 살펴본 5가지 습관 모두 무언가를 줄이는 겁니다. 말을 줄이고, 드러냄을 줄이고, 평가를 줄이고, 과거 집착을 줄이고, 나이의식을 줄입니다. 줄이고 줄이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본질만 남습니다. 명심보감 천명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의 돈은 가득 차면 기울고, 비우면 다시 채워진다.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채우려 하면 넘쳐서 흘립니다. 하지만 비우면 저절로 채워집니다. 사람들의 존경으로, 진심 어린 관계로.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분들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김 선생님은 말을 줄였습니다. 이 사장님은 과거를 감췄습니다. 최 선생님은 참견을 멈췄습니다. 정 선생님은 과거를 내려놨습니다. 안 선생님은 나이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언가를 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빼니까 오히려 더 채워졌습니다. 존경으로, 신뢰로, 사랑으로. 명심보감은 이것을 손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덜어내면 얻고 쌓으면 잃는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방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채우려고 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영광, 현재의 자랑, 미래의 욕심, 그 무거운 짐들을 끌어안고 계신가요?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비우라고. 그래야 가볍게 걸을 수 있다고. 60 넘어서의 인생은 짐을 내려놓는 여행입니다. 무거운 걸 끌고 가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씩 내려놓으면 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바로 품격입니다. 명심보감 훈자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벼운 자가 멀리 가고 무거운 자는 쉬스러진다. 오늘 이 5가지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내일부터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드러내고 싶은 걸 조금 감춰보세요. 남의 일에 끼어들고 싶을 때 참아보세요. 과거 이야기 대신 오늘 이야기를 해보세요. 나이 내세우지 말고 태도로 보여주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습관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거울 속 여러분 자신이 달라집니다. 명심보감 마지막 편 효행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의 효도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품격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의 품격은 주변에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편안함을 주는 겁니다. 귀티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으로. 이 말을 할까 말까, 이걸 드러낼까 감출까, 이 일에 끼어들까 말까.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쌓여서 품격이 됩니다. 명심보감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귀티는 늙어갈수록 무엇을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무엇을 줄이시겠습니까? 쓸데없는 말, 과한 드러냄, 함부로 하는 평가, 과거에 대한 집착, 나이에 대한 이종. 하나씩 줄여가세요. 그러면 어느새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볼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사람으로. 귀찮은 어른이 아니라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그게 바로 명심보감이 말하는 진짜 귀티입니다.